현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기상이변.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강한 회오리에 순식간에 벼락까지 내리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인명피해는 사실 막아야 되거든요. 폭우, 폭염 등 인류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 기후. 그 비밀을 밝히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비를 뚫고. 교수님. 먼저 익숙한 얼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수립해 와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들이 과연 타당한 전략인가? 지금 IBS 원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2년째.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극지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의 연구 부총장님, 시스템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방사선 폐기물 관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일성과학기술의 회장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대기환경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한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사회팀에서 주로 이제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어서 주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에서 어떤 정책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것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 과학자 하경자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경자 교수가 연구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은 해양수도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는 IBS 기후물리연구단에 소속된 명성 있는 과학자인데요. 무슨 이 문에 있는 이 예. 뭐예요? 아, 이거 생강꽃인데요. 우리 이제 단장이 하와이 대학에서 오다 보니까 요 10층은 전부 다 하와이 꽃으로 했고요. 11층은 전부 다 하와이 나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이 자연을 그리워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 꽃이 제가 알아보니까 부케로도 쓴다더라고요. 부케? 예, 결혼식에 쓰는 부케로, 신부 부케처럼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생강을 좋아하니까 일단은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부산에 있는 많은 집들이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부산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연구실. 수년 전 폭우에 침수됐던 장전동 일대를 바라보며 연구 집념을 다잡기도 한다는데요. 최고로 좋은 층이에요. 아, 책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층입니다. 네. IBS 기후물리연구단은 악셀 팀머만 단장의 지휘 아래 40여 명의 다국적 연구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경자 교수는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극한 기후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 이들이 모인 이유는 최근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수증기 양이 대기에 얼마나 있었던가인데 파란 게 수증기가 많다는 뜻인데요. 파란 게요? 네, 여기 보면 그 중국에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산사댐 위기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또 일본이 있고요. 일본 서부 지역이 또 엄청나게 홍수가 많이 졌고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사망자도 많이 생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거는 이러한 그 밴드, 강수 밴드가 계속 여기에 머물렀어요. 지금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지난 주말 어제까지 이제 중부에 비가 많이 내린 거거든요. 우리 센터의 목표가 이제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기후 변화의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 교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몬순 기후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엔 차가워진 육지로 공기가 내려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엔 고기압인 육지에서 저기압인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데워지는데요. 겨울과는 반대로 육지엔 저기압, 바다엔 고기압이 만들어져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은 비구름을 많이 몰고 와 우리가 아는 여름철 장마를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람이 정반대로 불면서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풍, 몬순.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몬순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중요해진 이유가 산불이 난다든지 몬순이 물이 적게 오면 산불이 잘 나거든요. 이번에 호주도 산불이 났듯이 어떤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몬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몬순 지역이 대부분의 인류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도 결과적으로 몬순 기후변화가 유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지난 2008년에 몬순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집중호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데요.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로 표시된 건가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그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입니다. 서울 중심은 충남까지 포함한 지역이라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도 부산 쪽에도 저쪽에도 있는 거 네, 아주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강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 일본 여기 서부도. 깜짝 놀라셨겠네요. 제가 이 그림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저희는 이때 너무 커서 값이 너무 많이 커서 사실 좀 염려를 했었어요. 설마 이렇게 될까 그랬었는데 올해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집중호우는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몬순 장마 기간이 되면 이제 몬순 장마 기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아 쪽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요. 이 가끔 엄청 빠른 요런 빨간 게 있죠. 이게 태풍입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지금보다 4배의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4배로 증가시킨 경우가 되면 아까와는 완전 다르죠. 엄청난 폭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시간당 최대 100ml가 넘는 엄청난 강우량이 관측됐는데요.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배 증가할 경우 2배가 넘는 강우도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뽑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폭우는 폭염의 원인으로도 주목받는데요. 이 그림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환경과 그 경제를 동반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히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규제 없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아시아는 계속적으로 수증기가 지표로부터 빠져 올라나가기 때문에 지표는 사막화 혹은 건조화가 일어나고 대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폭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듯 엄청난 폭염이 닥치는 이유는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데 폭우가 오게 되면 그만큼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후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어느덧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후과학자로 자리 잡은 하경자 교수. 기후과학에 몸을 담은 지도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하 교수가 몬순 기후와 극한 기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데는 아주 우연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이 책이네요. 제가 이 블루스타인 이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납틱 미디올로지의 역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 있네. 갑자기 놀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첫 번째 히스토리에 나오는 글이 한번 보세요. 코리아라고 쓰지 않습니까? Rain gauge used in Korea. 한국에서 사용되어진 추국이 대한 얘기예요. 그게 약 1440년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첫 번째 발명보다 더 훨씬 이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뿌듯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몬순을 강수를 해야 되겠다. 강우량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우량의 최초의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 다 유명한 사람. 책 속에서 발견한 한 줄의 문장이 연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하경자 교수를 만나게 된 부산의 한 연구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몬순 연구. 이곳은 큰 도움이 됐는데요. 해양과학 기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서해상에 이제 기지를 3개 만들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뜻을 함께 해온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하 교수가 꼭 찾아오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언제나 힘을 보태준 인연들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데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요. 과제를 새로 하려니까 지금 기획을 다 못해가지고 1년 동안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과제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실 연구비를 달라고 부탁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네 박사님 과감하게 3배를 올려주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하고 계시고 제가 항상 고맙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기상자료나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데요. 서해안 3곳의 해양기지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들은 하경자 교수의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고 있어요. 이곳에는 그에게 많은 업적을 가져다준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운동량, 그다음에 열, 바다로부터 열, 그다음에 수증기가 얼마나 대기로 올라오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을 관측해 최초로 논문을 발표한 하 교수. 그러던 중 태풍에 관한 새로운 사실까지 입증합니다. 이 태풍이 지금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한 4도, 5도 정도 떨어졌네. 떨어졌네요. 그죠? 콜드 웨이크 이펙트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알려져 있었지만 2, 3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심지어 8도까지 내려가는 걸 보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태풍이 지나간 이후 바다 온도가 떨어진다는 학계의 이론을 실제 관측으로 증명해내고 이어도의 관측 자료를 활용해 장마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돌아온 하경자 교수. 몬순기후의 영향이 짙어지는 여름철이면 하경자 교수의 연구실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어둠이 내린 시각이지만 어둠도 하경자 교수의 연구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나 봅니다. 그렇게 오늘도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산 토박이로 자라 매일 아침 똑같은 출근길이 어쩌면 지루할 법도 하지만 하 교수는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갑시다.
1시간 거리 출근길 동반자는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오늘은 어떤 멋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하경자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예, 아유, 어서 오세요. 네네. 대학의 여러 교수들과 공동 연구에 힘쓰고 있다는 하경자 교수. 단기 기후를 예측하는 과학자들과 융합을 통해서 실생활의 기후 예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도시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미래 기후 예측이 목표라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열어지려면 또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이번에 부산 케이스만 해도 만조를 고려를 사실은 해서 보면 리얼타임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모델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도시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좀 더 작은 규모의 현상들을 다루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적어도 동아시아 정도에서라도 좀 자세한 미래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도시를 감안한 기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열띤 회의는 그렇게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간식을 한아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얘들아, 브레이크 타임 하자.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제자들부터 챙기는데요. 이거 어디 갈 생각이고? 저는 하동. 하동? 그럼 혜림이 엄마랑 같이 가겠네. 맛집 식구들. 다 같이. 이모 다 모이고 다 하고. 엄마 생각난다, 야. 엄마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학생들 모두와 허물없이 소통하는 따뜻한 교수님 덕분에 연구실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하답니다. 엄마 같은 느낌? 다른 교수님보다는 조금 확실히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보다는 엄마 같은 편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하 교수. 그 때문인지 하경자 교수 연구실은 제자들의 성과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중 한 명의 제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혜원아.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응?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구실에서 처음 맺은 인연은 공동 연구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발표했던 논문은 지금까지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지금 내가 이 논문이 지금 우린 사실 염려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 지금 계속 생기고 있냐는 거지. 동아시아의 집중 폭우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 연구. 그런데 연구 발표 시점과 일본 서남부 지역의 폭우의 시기가 맞물리며 지구 물리학 회지의 표지까지 장식했다는데요. 2018년 논문이 제 학위 논문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IBS의 학생 교수님이랑 이렇게 공저자로 들어와서. 현재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는 악셀 팀머만 단장의 주도 아래 과거의 기후변화와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온, 온도, 풍속 등의 현재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기상 센서. 특히 강수를 채집하는 장치는 이곳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갈아 끼우는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헐적으로 내리는 강우를 채집하는 거여서 한 번 비가 내렸을 때 모이면 바로 샘플링하고 그러는 장치가 저희가 2개로 강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장마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비가 많이 와서 2020년 4월부터는 전국 6개 지역의 학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빗물을 채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월간으로 해서 이제 월에 한 번 정도를 그 K-윈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채집을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간 모인 빗물은 모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휴대용 필터여서 0.4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입자들을 다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포를 최대한 없애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킨 빗물 샘플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의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전국 6개 지역의 학교에서 채집한 빗물도 매달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그 지금 전국에 아까 그런 네. 빗물 모으는 곳에서 네. 다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곳으로 이제 측정을 샘플을. 한 번에 왜냐하면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야지만 동시 조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 모았어. 산소의 성분 분석과 그 차이를 통해 빗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기후 특성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름의 형태라든지 어디에서 비구름이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비구름이 생성이 돼서 얼만큼의 이동을 한 후에 강수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이 무게의 조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에티노가 얼만큼 나왔다 하면은 이게 이제 구름이 얼만큼 여행을 했구나 약간 그런 거를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는 자연동굴 내에서 성장하는 종유석이나 석순 등을 분석해 현재부터 과거 60만 년 전까지의 기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동굴 생성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So by looking at the Etinol, for example, of the calcite in here, to this machine, we can learn something about where the water vapor came from that created rainfall 1,000, 2,000, 20,000, 100,000 years ago. So it's a way of essentially it's a time machine. 이 연구를 통해 발표한 악셀 단장의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기재됐는데요. 현생 인류의 정확한 발상지를 밝히고 인류의 이주 원인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임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냈습니다. 하경자 교수는 최근에 이곳에서 치고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세계 최초 우량계 치고기의 정확성을 세계에 널리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관측을 하고 그거를 자료를 저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하고 관측하고 저장의 그 과정이 과학입니다. 하 교수는 치고기에 대한 기록부터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기상학회지에다가 우리 그 자랑스러운 치고기 자료를 가지고 기후변화를 연구한 것을 이제 실었습니다. 1771년부터 2000년까지 약 230년 동안 변화한 서울 강수량을 연구 논문에 실어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하 교수의 다음 과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치고기 측정 기록들이 단지 직접 관측한 최초의 기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도구와 비교 검증을 마쳐 신뢰성까지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레인 게이지잖아요. 치고기라고 하는 레인을 직접 잰기게 하고 프록시 나온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우리 레인 게이지가 정말 정확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치고기 네, 얘기하면 놀라워. 기초로 삼도록 아 이게 과학이야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그런 거죠. 과학자는 과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도자가 돼야 한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하경자 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방송 출연한 거에 대한 거예요? 와우. 오, 멋집니다. 이 문구를 시인이 만든 것 같은데요. 과학자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죠.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